디스크 치료 원칙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의 기본법, 그러니까 이때까지 증상을 봤으면은 과연 그 어떤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지. 일단 원칙적으로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통만 있으면 수술할 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료 보시면은 약물 치료, 소염제와 리마프로스트, 프레가발린, 근위환제 등을 섞어서 신경 쪽에 부종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신경 주사, 이게 후관절 차단술이나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신경 주사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넣으면서 그 디스크 주위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 치료를 하고요. 이 이후에 가벼운 복대를 통해서 척추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면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그 다리 밑에 베개를 올려가지고 척추 디스크 압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세, 그리고 협착증 환자들은 대부분 이 자세보다는 옆으로 베개를 끼우고 눕는 자세가 좀 편하실 건데, 디스크 환자들은 1번 아니면은 3번 자세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경 주위에 경비적 자극 치료가 있는데, 전기자극 치료죠. 이걸 통해서 근육 자체를 좀 풀어주면서 디스크의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치료를 진행하면은 증상이 완화되면서 꽤 빨리 호전을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보통 다음 단계는 MRI를 촬영해 봐가지고 그 디스크 심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MRI에서 증상이 심하더라도 다 치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MR상 디스크가 많이 나오거나 심하더라도 수술을 반드시 하진 않는다, 이 말씀이죠. 첫 번째 환자 보시면은 MR 검사상 보면 퇴행성 디스크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쪽은 크게 눌린 건 없는데 통증이 심하죠. 허리 굽히고 걷기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죠. MR상 보면은 실제로 소견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 시술도 받고 주사도 받고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정밀 검사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5, 6번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됐는데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디스크가 많이 나왔지만 당장 사진만 보면 당장 수술해야 될 정도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호전 여부되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스크가 좀 비정상, 추간판 뒤쪽에 좀 파열이 있으면서 통증도 좀 심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요통에 대해서는 추간판 열치료술만 하든지 아니면은 신경성형술 혹은 주사 치료만 하더라도 꽤 많이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반드시 디스크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술을 많이 나오더라도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증상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허리 통증이 많은 환자들은 무조건 수술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터진 디스크 자체가 흡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영상 보시면 5번, 6번의 디스크 아래쪽으로 많이 나와 있죠. 이게 한 달, 3개월째 되는 디스크가 없어진 거고, 4, 5번 디스크도 이렇게 많이 돌출됐는데 흡수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4, 5번 위쪽으로 많이 터진 디스크가 흡수됐습니다.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11주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그 전후로 하는데, 만약에 11주 안에 이런 증상이 점점 호전되고 있으면 당연히 수술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디스크가 많이 터졌는데 환자분이 버틸 수 없는,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좀 보여놨는데, 이게 발을 이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없는 그런 발목 그 운동 자체가 저하되거나 발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게 되면 우리가 신경장애라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신경과 17번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이 좀 빨리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변에 문제가 있거나 소변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마미 증후군 의심하에 수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더라도 무조건 수술하진 않고 경과를 대충 보는데, 이게 흡수가 잘 된 이유가 이 모체에서 딸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주위에 혈행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디스크를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 생기면서 이 터진 디스크가 흡수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환자분이 느끼기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디는 경우는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운동장애, 신경장애 생기면은 수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시술이나 주사 약물로 대부분 지켜보면은 호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90%는 수술하지 않아도 치료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리 통증 진행 단계는 보시면 1단계가 통증은 있는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첫 번째 구간이고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치료가 끝나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통증이 있어서 일상이나 업무 시 능력이 저하되고 밤에 아프죠. 이런 증상이 몇 개월간 지속된다. 이러면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는 안 되면은 주사나 시술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보통 일상으로 복귀가 되는데, 3단계 같은 경우 통증으로 아예 일상생활 어렵고 여러 해간 지속된다 이럴 경우는 환자분이 만성 통증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디스크가 얼만큼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되는데, 3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청소 전 같은 집인데요, 청소하기 전에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염증에 관해서 우리가 감기처럼 염증처럼 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청소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구에 결막염이 생겼는데 안약만 넣고 약물 치료하면은 대부분 이게 좋아지죠. 그리고 하수도가 막혔을 때 직접 관을 갈지 않고 이런 드롭번 같은 간단한 세제를 통해서 이 막힌 걸 뚫을 수 있듯이, 디스크는 큰 치료 없이 대부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슬링 같이 허리를 좀 견인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물론 재발될 수 있으나 이게 재발되는 그 범위 자체가 텀이 길다면은 수술 당연히 필요가 없고, 그때마다 좀 경과를 보시면서 치료하면은 큰 문제 없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주사 한 방으로 모두 낫기를 원하시죠. 보시면 주사 한 방으로 디스크 치료 안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재활의학과에서 급여 기준 계산상을 냈습니다. 이제 현행 기준은 보시면 주에 초진일 경우는 2, 3회 정도 주사 가능하고, 재진 같은 경우는 주에 1, 2회 정도 주사가 이제 가능하고 총 15회를 횟수 제한했습니다. 여기 산정 기준 보시면은 15회까지는 소정 금액, 그러니까 급여가 이제 100% 되는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산정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의사의 요구에 한해서는 이런 임상적 판단을 의사가 하면은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낫지 않을까, 무조건 횟수를 제한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뭐 운동치료 그리고 전기치료 모두 급여 이런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급여 처리를 의사 재량으로 좀 넘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환자분들도 한 방에 모두 낫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낫기는 쉽지 않은 게, 왜냐면은 디스크가 염증이 좀 가라앉는 시간이 걸리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 주사고요. 두 번째가 리도케인 국소마취 주사고, 하이렉스 이게 유착을 방지해 풀어주는 그런 주사인데, 이런 것들로 주사를 주 단위로 좀 맞으시면은 호전되는 시간이 차츰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 자체가 반응을 보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디스크는 저는 보통 한 달 정도 좀 보거든요. 치료를 차차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병원에서 좀 주치의와 상의해가지고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급성 염증 기간은 초기,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세포가 생기면서 혈관이 신생되고 정상 조직 강도가 생기면서 차차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염증에 대한 그런 치료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약을 좀 쓰고 좀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기 회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무릎의 관절염도 초반에 이제 정상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없는데, 이 주위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주위가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은 지켜보면 되는데, 이게 밤에도 이 관절염이 심해서 통증이 심하면은 인공관절이라든지 절골술 그리고 관절경 수술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퇴행성 관절이고요. 편도 같은 경우도 염증이 일어서 재발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물론 편도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염증이 생길 때마다 약물 치료, 항생제를 치료하게 되면 가라앉게 되죠. 수술이 반드시 필요는 없고, 이거는 맹장입니다. 맹장.
충수돌기형 같은 경우는 제거하지 않으면 복막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죠. 이렇게 염증 반응도 약물 치료로 가능한 병들도 있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병들도 있는데, 디스크는 일단은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카이로프라틱 추나요법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추나 보시면 이게 의미가 밀추의 당길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의 제한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고요. 밀고 당기는 치료. 여기 보시면은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이렇게 좀 관절을 좀 무리하게 꺾는 거죠. 요게 이제 추나요법이고, 카이로프라틱이란 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손을 뜻하는 카이로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토스. 그래서 카이로프라틱, 손을 써서 치료하는 건데, 이것도 추나랑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로 좀 되는데, 대부분 추나요법도 무리 없는 경우 있지만, 카이로프라틱도 그렇지만 이제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나 보시면 이 경추에 이렇게 황색인대고라증, 후종인대고라증이 심한 케이스와 흉추도 이렇게 막혀있는 케이스에 무리하게 한다면은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면 사경추, 육경추, 흉추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추신경증에 문제 생기면은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내가 흉추, 경추 병변에 문제가 없으면은 좀 자유롭게 받으셔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미리 의료진,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고 안정성을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도수치료 하시면 그런 거는 미리 체크해서 진행하니까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